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Q&A가 드디어 Q&A 답변 영상을 드디어 와 정말 평소 댓글보다 한 2배 가량의 댓글들이 남겨졌어요. 네, 정말 많은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카테고리를 나눠서 가수 소야로서의 질문, 그리고 뭐 방송활동, 향후 계획, 목표 이런 식의 질문들을 먼저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은 뭐 이성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뭐 이상형이라든지 그 외의 질문들도 모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면 음악 관련 질문들, 그냥 김소야가 아닌 가수 김소야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먼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가수 소야로서의 계획과 또 그냥 인간, 여자 김소야로서의 계획, 목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채널명이 그냥 김소야인 만큼 좀 가수로서의 모습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김소야, 인간 김소야의 먹고 놀고 마시는 그런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담다 보니까 신청곡이라든지 커버곡이라든지 제가 그래도 19살 때 데뷔를 해서 꽤 많은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다시 들려달라는 가수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분들도 너무 큰가? 향후 계획 제가 20대 때는 거의 기획사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꾸준한 활동까지는 아니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 노래를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좀 덜 부담스럽죠? 네. 다시 제가 그동안은 기획사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커버곡도 그렇고 음악방송 활동이라든지 뭐 간간히 예능 뭐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제가 소속사가 없는 상태예요.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소속사 없이도 근데 이제 미우새 촬영도 했었고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음악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뭐 크게 비춰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노래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좀 그동안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저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싫어졌을까? 근데 그건 제가 뭐 남들보다 더 힘들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사회가 개개인의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 그런 걱정거리들을 되게 쉽게 표출을 하지 못하는 사회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가 뭐가 힘들어?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치를 두고 너가 이것만큼 여기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여기까지 힘들지 않았으면서 너가 감히 그게 맞는 거야? 너 힘들다고 할 정도 아니야. 넌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두렵기도 했고 근데 일단 저는 저 자신을 돌보질 못했어요. 활동하면서.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경쟁하는 게 이 사회잖아요. 경쟁을 하는 동안 내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지? 왜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지? 뭔가 그런 것에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고 너무 정상에 있는 것들만 보지 않고 좀만 더 나 자신을 돌봐줬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있고 솔직히 회피한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저도 10몇 년을 음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 슬슬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는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노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댓글로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 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노래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이러한 댓글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서 좀 회피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정말 저에게 복이고 구독자님들 또 먼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노래를 해달라 표현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회피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저도 저를 찾고 싶더라고요. 저를 찾고 싶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계획이 아닌 이상 저도 섣불리 할 겁니다. 뭐 공연할 것입니다. 팬미팅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팬미팅 할게요. 뭐 신곡 낼게요. 뭐 이러한 얘기는 슈퍼 J 성격이라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나중에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당장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로 우선 저의 곡들을 추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김소야가 아닌 가수 김소야로서의 모습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너무 길게 두 번째, 노래 영상 커버곡이나 본인의 명곡을 올릴 계획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게스트로 참여해보고 싶은 예능. 진짜 옛날부터 런닝맨에 너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초창기에 런닝맨에 나가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좀 덜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나를 안 불러주니까. 제가 그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여태까지. 왜 런닝맨에 나와주지 않으세요? 이러는데 그곳은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를 섭외해 주셔야 나갈 수 있는데 저를 섭외해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못 나가는 거고. 네, 아마 제가 운동신경이 좀 많이 부족해서 금방금방 죽긴 했을 거예요, 옛날에. 공연 계획이 있냐는 질문. 그동안 다 이제 회사를 통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직 제가 알진 못해요. 근데 물론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크게 공연은 못하겠죠. 근데 작게나마 어떤 소규모의 공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솔로 앨범, OST, 피처링 등등 많은 음원을 냈는데 그중 최애곡은 뭔가요? 라는 질문도 꽤 해주셨는데 우선 제 솔로곡 오아시스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춤 연습을 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춤 연습을 했어요. 홍대 쪽으로 연습실 가고 있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흘렸던, 심지어 제가 녹음한 것도 아니었고 간호금된 그런 데모곡, 그 가사가 그 순간 제가 좀 그때 당시에 힘들었는지 저를 너무 위로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고, 피처링 곡 중에서는 마이티마우스 오빠들과 피처링했던 곡이 아무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톡톡, 나쁜 놈, 랄랄라 다 너무 좋은데 랄랄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작년까지만 해도 군부대를 다녔거든요. 해군 창끝 부대라고 해서 섬도 다니고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이 랄랄라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랄랄라를 불렀었는데, 아무래도 가수가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곡을 따라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떼창을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랄랄라를 통해서 귀와 눈과 이 소통하는 관객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해군 장병님들에게 힐링을 해드리려고 간 건데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제가 더 기운을 얻어서 가는 그런 무대를 가지게 해줬던 곡이 랄랄라이기 때문에 최애곡인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소야 앤선이라는 앤선 오빠와 함께 웃음이 안녕이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제가 2010년도에 방송 데뷔를 했었어요. 그 곡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가수로서 첫 무대였고 방송국도 처음이었고 홍보가 많이 된 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어떤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 웃음이 안녕곡 너무 좋아했어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첫 데뷔곡, 첫 방송 데뷔곡이었기 때문에 뜻깊기도 하고 아직도 꽤 많은 분들께 기억에 남는 곡이 된 것도 뜻깊고, 가수로서 리메이크해보고 싶은 곡과 팬으로서 좋아하는 인생곡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렀던 곡이 윤미래 선배님의 시간이 흐른 뒤거든요. 제가 막 음악을 배우고 이랬을 때 중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윤미래 선배님이 또 굉장히 중저음이 매력적이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별을 했을 때 그 곡을 불렀었는데 노래방에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람은 겪어보고 느껴봐야 이 노래를 했을 때 더 감정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이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녹음을 하면 넌 더 아파봐야 되고 너는 진짜 사랑을 해봐야 되고 이별을 빨리 해봐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제가 정말 애송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쓸모가 있구나, 이별을 해도.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소야 버전의 시간이 흐른 뒤가 좀 리메이크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는 가끔이라도 마이티걸로서 활동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죠. 좀 음악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불러오는 톡톡 나쁜 놈 랄랄라도 지금 10년 정도 된 곡들이 됐어요, 벌써. 그러면 제 또래나 제가 그때 활동했을 당시 그 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은 그때 내가 막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그 노래 들었을 때 그 시절에 내가 이랬지. 뭐 내가 그때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면 내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술 한잔을 했지. 뭐 길거리를 지나가면 이 노래가 나왔었지.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뭐 22살, 23살 너무 어렸을 때였고 오빠들이랑 활동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같이 대학교 축제 가면 그 호응 막 다 이 노래를 알아주시고 같이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도 너무 행복한 저의 추억이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빠들이랑 같이 무대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무대를 즐기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신나고 재밌긴 했지만 뭐 저는 할 생각 있습니다. 오빠들 연락 주세요. 신곡 소식 근데 제가 언젠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딱히 신곡이 언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우 하실 생각은 없나요? 될까요? 근데 제가 사실 연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저의 첫 기획사였던 곳에서 좀 배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배우라고 해서 너무 예쁘고 막 그래서라기보다는 좀 노래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배우가 무조건 예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개성 있는 얼굴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미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배우? 내가 배우를 한다면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한번 연기 배워볼까요? 미우새 당시 딘딘의 센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삼촌도 계셨지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센스 있게 막 잘 챙겨주시고 이 방송을 너무 살려주시는 거예요. 막 재밌게. 창희 선배님은 좀 서툰 막 그런 느낌이었다면 너무 능숙한 딘딘님은 너무 능숙한 그런 그냥 거의 시청자 입장처럼 너무 웃다가 재밌게 TV 보는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재밌게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에 딘딘님 딩가딩가 유튜브 채널 또 섭외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 라면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때 그 컨텐츠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야님 채널에 딘딘님은 안 나오나요? 안 그래도 제가 딩가딩가 촬영 후에 제 유튜브에도 한번 나중에 출연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앨범을 낸다면 슬픈 곡, 신나는 곡. 이게 진짜 가수가 평생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신나는 곡도 좋아하고 슬픈 곡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진짜 신나면 진짜 막 극도로 신나는 노래 듣고 막 내가 슬프면 극도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약간 빠져드는 느낌? 요즘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커지니까 그 중간에 곡을 내야 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때 좋은 곡이 진짜 찐이다. 가사는 좀 슬픈데 약간 리듬 있는 그런 느낌? 미디엄 템포? 또 삼촌에 관한 질문들도 꽤 해주셔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촌과의 콜라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하고 싶어요. 제가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곡을 같이 콜라보 했었고 삼촌 솔로 앨범에 피처링도 했었고 터보 앨범에도 약간의 피처링을 했었고 삼촌이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촌께 가수가 되는 것에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무조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삼촌 콘서트를 안 가본 횟수가 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거의 매번 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모든 가수들이 삼촌처럼 라이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항상 가면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가수는 원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구나, 음원과 똑같이 라이브를 하는 게 가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이제 데뷔를 해보고 보면 와 정말 삼촌이 이 타고난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 중 한 분이시구나. 자연스럽게 와 가수는 정말 멋있는 직업이다. 콘서트를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콘서트뿐만이 아닌 TV 활동도 방송 활동도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삼촌은. 방송국 3사 막 대상 다 휩쓰시고 막 그런 왕성한 활동들을 보면서 또 콘서트에 갔을 때 댄스곡이면 댄스곡, 발라드, 와 발라드면 발라드 모든 곡을 소화해내시고 또 멘트들도 너무 재치있게 잘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학교를 이제 실용음악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기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게 됐고 대학교를 1년 다니다가 삼촌께서 그때 딱 아신 거예요. 소야가 실용음악 보컬 전공을 한다고? 왜? 그 항상 내향적인 소야가 절대 연예인은 꿈꿀 수도 없을 것 같이 행동하고 그런 캐릭터였던 애가 갑자기 무슨 실용음악과 무슨 일이야 보컬 뭐야. 그래서 삼촌이 저를 데려가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간 거죠. 제가 5살 때부터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연예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셨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가수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 소속사, 우리 기획사에 오디션을 봐보자 해서 그 기획사에서 웃음이 안녕, 톡톡, 나쁜 놈, 랄랄라 이렇게 그때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제가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칭찬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다른 가수분들께는 대선배님이고 저 또한 그렇지만 언제든 저의 가수로서의 고민거리라든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감사하고 든든한 존재시죠. 가족이자 멘토. 삼촌한테 배운 운동 계속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옆에서 막 너 운동해 해야지 스스로 막 능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시키면 또 잘하잖아요. 진짜 해내잖아요. 그래서 저를 짐종국에서 좀 헬스장 데려가서 한번 호되게 아주 독하게 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요즘 이런데 안 보이지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기 이런데 근데 제가 워낙 이렇게 뼈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싹 가리면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샤워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와 이게 저희 엄마도 그러세요.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몇 년 전에 너무 커서 헐렁이던 바지가 이제는 딱 맞고요. 심지어 막 좀 약간 튀어나와요 살이. 진짜 저 짐종국이 시급하거든요. 저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소야 조카 빨리 운동 좀 시키세요. 삼촌이 김종국이면 무섭지 않나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고 모진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무섭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진짜 삼촌 같은 사람과 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운동 맨날 해도 돼요. 저는 진짜 삼촌 같은 사람이라면 전 결혼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계시는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으신 가수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 예전에 제가 솔로 활동할 때는 크러쉬님이라고 항상 그랬었는데 왜냐면 제가 크러쉬님 그 데뷔 때부터 쭉 계속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노래도 진짜 많이 듣고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 와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성에 관한 질문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좀 이성에 관한 그런 질문들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남자 이상형이나 배우자 이상형 같은 말 아닌가? 그러니까 결혼할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과 평소 이상형 이게 다른 건가? 우선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이상형 너무 뻔하고 식상한 얘기지만 잘 통해야 돼요. 말이 잘 통해야 되고 이 대화를 할 때 뭔가 좀 묘하게 내가 억텐을 끌어올려야 되고 뭐라고 말하지? 그 다음 뭐라고 하지? 진짜 어색하다. 어떡하지? 진짜 너무 다 만들어 막 너무 체할 것 같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스무스하게 막 술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막 오고 가는 거야. 같이 있는 게 너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막 지루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말이 잘 통해야 되고 그런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근데 물론 취향이 다 맞을 순 없거든요. 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매운 걸 못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진 괜찮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저는 한 번 꽂히면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취향도 비슷해야 되고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세대가 좀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저는 약간의 향수 냄새, 그러니까 향수 뿌리는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괴로울 정도로 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은은하게 나는 향수 있죠. 그런 게 좀 약간 매력 있고 옷을 좀 자기한테 맞게 나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텐션이 올랐지? 자기한테 어울리게 옷을 좀 깔끔하게 입는 분? 만약에 막 내가 막 화려하게 입어. 근데 그게 어울려. 그럼 괜찮아요. 좀 심플하게 입어야 어울리는 분이 야우 말하면서 막 난리 막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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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힘들죠. 그리고 좀 척하지 않는 사람. 멋있는 척, 돈 많은 척, 뭐 센 척, 재밌는 척. 그러니까 뭐든지 좀 자기한테 어울리게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막 꾸미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별로고. 지금 내 여태까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제일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말 빨라지는 게 너무 좀 황당하네요, 제 자신이.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지금 너무 외롭기도 하고. 다들 외롭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가을을 제일 좋아하긴 해. 좀 쓸쓸하고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좀 변태. 외적인 이상형. 저는 일단 좀 예쁘게 생기신 분들보다는 남성, 약간 좀 남자다운데 약간의 귀여움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다 필요 없어. 외적인 거? 앞만 뭐 내가 뭐 이렇게 생겨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앞만 잘생기고 막 내 평생에 막 처음 마주하는 이상형이 내 눈앞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척해. 너무 매너도 안 좋아. 예의도 없어. 나랑 말도 안 통해. 외적인 거 빼고 막 다른 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외적인 게 너무 내 이상형이니까 사겨요, 연애해요 이거 안 돼요. 저는 절대. 그 외적인 것만 봐서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이 잘 맞고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너무 모든 사람에게 자상한 거 싫어요. 좀 나한테만 좀 자상한? 무심코 저를 막 계속 챙겨줘요. 막 근데 대놓고 막 어머 이렇게 잘해줘. 막 너무 살갑게 능숙하게 잘해주는 건 좀 모든 분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디선가 계속 날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겉으로는 좀 약간 차가워 보여. 그런데 내가 막 혼자 막 저기 멀찌감치 막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툭 챙겨줘. 만약에 뭐 내가 반찬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막 근데 딱 이거 딱 캐치하고 딱 이렇게 무심코 딱 내 앞에 갖다 준다던가. 죄송한데 저 그냥 이성 질문만 받을 걸 그랬나 봐요. 지금 너무 흥미로워 보이죠? 너무 흥미로워 보여 지금. 무슨 일이야? 뭐 가수가 돼가지고 음악 얘기할 때는 막 조심스러워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러다가 지금 막 이성 얘기하니까 톤도 높아지고 막 텐션 높아지고 반성할게요. 연상, 연하, 위아래 몇 살까지 괜찮은지 그 이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연하여도 아무리 연상이어도 정신 연령대 너무 어리고 철없고 성숙하지 않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덜 성숙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막 불장난이 될 수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눈 맞아서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랑 잘 맞으면 되는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뭐가 이래서 안 되지 않을까? 뭐가 이래서 나왔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평생 노처녀로 살 것 같거든요. 까마귀가 아닌 게 어디예요? 결혼 계획이 궁금합니다. 결혼 계획은 남자친구가 있어야 9살 연하 괜찮으신가요? 네? 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을이라 기분이 꾸리꾸리한데 소연님은 기분 전환 방법 있나요? 저는 우선 맛있는 걸 먹어요. 갑자기 집에 있다가 멍하게 되고 현타도 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고 날씨는 너무 좋아. 왠지 모르게 내 기분은 막 꿀꿀해. 거기에서 계속 그 생각을 파고들잖아요. 그 생각을 내버려 두잖아요.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밀대하고 막 집 청소를 시작해요. 움직이고 다른 데에 정신을 팔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져요. 그리고 배민을 열어요.
먹고 싶은 걸 시켜요. 맛있게 먹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예능 혹은 뭐 유튜브, 넷플릭스 틀어요. 먹어요. 와, 음식 찍어요. 친구들한테 보내요. 나 이건 먹는다. 자랑해요. 애들이 와 맛있겠다. 와.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꿀꿀한 기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막 즐기게 되잖아요. 나 지금 우울해. 막 안 돼요. 움직이세요. 근데 왜 나는 운동을 안 하지?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딱히 제 유튜브를 보면 되게 맛집 많이 다니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봐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원래는 먹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즐거움? 뭐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디 먹으러 가도 잘 안 먹고 그냥 별로 막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먹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제가 너무 안 먹었대요. 진짜 억지로 먹여야 먹었지.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63인데 엄마는 자꾸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때 내가 먹으라는 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기만 했어도 넌 키가 한 166은 됐을 거다. 근데 맞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잠을 안 잤는데도 63까지 큰 거면 그래도 아쉽죠. 3cm가 컸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요? 죄송합니다. 많이 돌아갔는데 행복하다고 느끼고 요즘은 또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알아버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집 가서 맛있게 먹고 그러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인생 노래, 인생 드라마는? 최근 재미있었던 영화, 드라마 알려주세요. 인생 노래 너무 많은데 밑에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경우는 좀 그때그때 달라져요. 저는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대사 하나, 그리고 그 대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배우의 눈빛, 호흡, 톤, 연출 모든 이 복합적인 거를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저는 이 드라마, 이 영화가 정말 내 스타일이야. 난 지금 이 드라마와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하면 저는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질릴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 새로움을 느껴요. 뭔가 그 배우의 연기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제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재밌었던 드라마 넷플릭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리남이 굉장히 최근에 핫했잖아요.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심지어 3번 정도? 3-4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액션도 너무 재밌고 막 그 긴장감. 그래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는 수리남이 제일 재밌다 했는데 작은 아씨들이 나타난 거야. 와, 근데 이번만큼은 아껴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5화까지 봤는데 1, 2화까지 보다가 네 멈춰. 왜냐면 이게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게 다 봐버리면 맨날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좀 아껴보고 있긴 한데 작은 아씨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제가 좀 그런 스릴러? 추리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즐겨 듣는 음악, 노래 추천. 진짜 저 요즘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뉴진스 어떡해요? 저 요즘 남자 아이돌 아무도 모르거든요. 요즘 나오시는 잘 몰라요. 잘 안 봐요. TV로. 근데 뉴진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정말 취향 저격 그 자체 컨셉 노래 와우 진짜 사랑합니다. 매일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아까 들었어요, 샤워하면서. 그 외에 제가 자주 듣는 노래도 자막으로. 향수는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따로 선호하는 향이 있을까요?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소풀 향수인데 이 향이 세인트 모리츠라는 향이에요. 제가 이거를 우연히 솜이랑 가로수길 가다가 시향을 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걸 뿌리고 밖에 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인들이.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만약에 밖에 오래 있을 때 계속 뿌려야지 휴대용 향수로 이 15ml짜리를 또 샀어요, 제가. 근데 이것마저 다 쓰고 이것까지 50ml도 다 써서 이번에 새로 또 네이버로 구매를 했는데 가을 에디션으로 이렇게 약간 다른 또 디자인으로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향수를 여러 번 바꿔본 결과 저는 계속 머스크 향 쪽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48,000원?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향수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깜빡하고 향수를 못 뿌리고 외출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향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것 또한 저는 힐링이 돼요. 평소에 취미 활동이나 쉬는 날 하는 것들이 궁금해요. 저는 쉴 때는 편하게 집에서 늘어져가지고 그냥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쉴 때는 좀 그런 편이고, 만약에 이제 지인과 선약이 있어요. 맛집을 가기로 해요. 근데 그 집이 제가 처음 가보는 집이에요. 그럼 무조건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그 식당의 메뉴, 실내, 음식 사진 이 모든 걸 다 보고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막 아드레날린이 솟고 막 보면서 "헉, 내가 이제 여기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고 이걸 먹어야지, 이걸 시켜야지. 와, 여기 테라스 있나?" 막 이렇게 뭔가 좀 꼼꼼하게 보고 가는 걸 좋아해요. 운전면허 언제 따실 건가요? 심지어 저 25살 때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장롱 속에 잘 쓰시는 향기템, 꿀템 물어보셨는데 이게 바이레도 헤어 퍼퓸이거든요. 라튤립. 이거 대박. 이거 머리에 뿌리고 가면 사람들이 좋은 향기 나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향수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강강추. 가수 소녀로서의 목표와 여자 김소녀로서의 목표. 가수 소녀로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래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디든. 그게 꼭 무대이면 좋겠지만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것. 여자로서의 목표. 여자 김소야. 결국 그 끝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지금 딱히 결혼 생각이 1순위이진 않아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요. 갑자기 제일 친했던 친구들의 환경이 바뀌고 나만 그대로인, 나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워낙 주변에서도 결혼 언제 할 거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진짜 왜인지 모르겠어. 제 나이가 되면 왜 결혼을 빨리 안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 남들이 다 갔으니까 나도 결혼할 시기,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뭐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저도 느끼고 있고.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내가 만약 조급한 마음으로 결혼을 막 했어요. 아, 결혼 언제 해?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고 했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너 혼자만 결혼을 못해서 막 빨리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결혼은 절대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자 김소야로서의 목표? 건강하게 잘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되면 결혼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사는 거? 현재에 좀 충실하는 거? 저는 좀 너무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현재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달성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3가지만. 첫 번째, 우리 가족과 해외여행 가기. 뭐 안 가본 건 아니지만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두 번째, 가수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내 노래가 사랑받기. 마지막은 진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보기. 동생분과 카페 나들이 영상은 언제쯤이며. 요즘은 소미도 바빠가지고 둘이서 데이트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카페 나들이 가겠습니다. 저야 너무 좋죠. 동생이랑 카페 나들이 가는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 올해는 꼭 노래하는 모습을 유튜브든 작은 공연장이든 보여드리기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소야님은 집순이인가 아닌가? 반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정말 집순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 부쩍 든 생각이 너무 내 20대를 돌아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뭐 맨날 집에 있었고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놀 땐 놀았죠. 근데 좀 마음가짐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이곳저곳 여행도 다녀보고 더 많이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맨날 똑같았으니까 저는 활동을 안 했을 때 어디론가 뭐 좀 떠난다던가 새로운 이색 경험을 해본다, 이 말이 안 꼬이잖아요, 안 해봐서. 요즘은 집에 있을 땐 아예 며칠씩 집에 있지만 나갈 땐 또 막 내리 3일 막 나간 적도 있어요, 요즘은. 살면서 겪었던 이색 경험이 있나요? 지금 제가 제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1만 명 구독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Q&A를 한다,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큰 이색 경험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1만 명의 구독자님이 생겨서 Q&A를 할 거라는 상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소소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기 힘든 나만의 장기가 있으신지. 저 진짜 이거 바로 떠올랐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나? 저 지금 제가 투명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요. 도수 있는 렌즈를 끼지 않으면 정말 앞이 안 보여서 매일 투명 렌즈를 끼고 있어요. 이 렌즈를 힘겹게 안 넣고 저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요. 한 방에 이렇게 쏙쏙? 이것도 장기 아닌가요? 최근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아까 낮에 먹었던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스트레칭 등등 관리하는 거 궁금해요. 저 피부 관리는 집에서 팩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폰 자세하게 피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막 그렇게 막 매끈하고 애기 피부, 꿀 피부는 아니에요. 단지 좀 피부가 하얘서 화장하고 이러면 좀 가려지긴 하는데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안 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볼 때는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비키니를 입는다? 절대 안 돼요.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홈트로 땅크 부부님들 영상 보면서 몇 번 했는데 와 이거 진지하게 한번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음식을 좋아하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워낙 잘 안 먹으니까 살이 안 쪘어요. 그리고 활동할 때 그때 막 춤도 추고 보컬 레슨 받으면 계속 복식, 호흡하고 발성 연습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 복근이 있었거든요. 그때 복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국에 가깝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너무 말랐고 군살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뼈가 얇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뼈가 얇아. 근데 거기에 살이 붙었어. 어떻겠어요? 너무 흉해요. 이제 좀 관리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가짐이 반 아니에요? 먹으려고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케미 폭발 남사친 진태 현우 오빠와 친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우는 남사친이 아니라 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동갑인데 저희 고모, 저희 아버지의 친누나,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 사촌인데 또 동갑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래서 그 친척인 현우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진태예요. 진태랑 현우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요. 진태랑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제가 24살? 진태가 23살? 이럴 때였는데 걔네 이제 학교에서 뭐 연습하고 있을 때 제가 놀러가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소주 기준 내 주량. 저는 한 병 먹으면 진짜 취해요. 소주 한 병 먹으면 취하는데 계속 먹는 거죠. 왜?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한 잔에 바뀌잖아요. 일단 정신줄을 이렇게 잡게 돼요. 꽉 잡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계속 내 이 주량을 넘어서는 거야. 먹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귀가 본능이 제가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집은 잘 가는데 집 와서 완전 더 확 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편하니까. 그래서 한 병 먹으면 취하긴 하는데 진짜 한 2병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먹게 되면. 그런 술자리는 보통 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 이상 먹게 되죠, 밖에서. 진짜 많이 먹으면 2병 반까지도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과음은 정말 좋지 않아요.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이 뭐 강장공장 공장장 네가 그린 기린 그린 그런 거예요?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아니 근데 토마토마토를 그러니까 토마토마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면 뭐가 더 낫냐는 건가? 근데 토를 어떻게 먹어요? 토를 어떻게 먹죠? 진짜 토를 어떻게 먹어? 그 약간 술 아무리 만취한 사람이어도 토를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가을 겨울 계획을 말해줄래? 톡톡. 우선 제 유튜브 채널에 가수로서의 모습 보여드리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고 촬영하고 유튜브에서 만나요. 어릴 적 애니 뭐 보셨나요? 눈은 언제부터 크셨나요? 눈은 원래 컸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눈이고요. 문이래. 화장하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애니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좀 나이가 좀 나오는데 세일러문을 보고 제가 마지막 회 보면서 울었었어요. 그때 아마 초등학생 1학년? 유치원생이었나? 아무튼 세일러문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일러문을 보지 못한다니. 진짜 이 질문 보고 되게 빵 터지기도 하면서 귀엽다고 느낀 게 요플레 뚜껑에 묻은 요플레 드시나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제 Q&A 영상을 찍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요플레를 하나 급하게 먹었는데 뚜껑에 있는 거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선배님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맛있는 음식이랑 반주를 엄청 즐기시는 것 같은데 평균 일주일에 얼마나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먹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날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 이 가을 날씨, 테라스 날씨잖아요. 바람 한 번 살랑 스치면 이거 막 그리고 또 시간 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만나요. 그럼 일주일에 막 2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진짜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한 번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본인이랑 잘 맞는 성격, 잘 맞지 않는 성격. 저랑 잘 맞는 성격은 일단 좀 털털해야 돼요. 막 내숭, 막 여우. 진짜 안 맞아요. 못 친해져요, 저는. 진짜 털털해야 되고 되게 앞뒤 안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친해지잖아요. 앞에서는 막 이러는데 정작 말만 그렇고 행동은 달라. 그럼 못 친해지고요. 잘 맞지도 않고. 정직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배려심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쁜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냥 너무 이기적이고 좀 예의 없는 사람? 진짜 안 맞고요. 근데 다 비슷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중국 음식. 저 일단 새우, 막 칠리새우, 짬뽕, 짜장면 좋아하고 유산슬도 요즘 맛있더라고요. 배고파 갑자기. 구독자들과 팬미팅 계획 있나요? 라이브 공연 계획 없나요? 구독자들과의 팬미팅은 진짜 한 10만 명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큰 그림. What's in my bag 궁금해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더 젊어 보이나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 얼굴이었어요. 20살부터. 노안으로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더 노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리핀 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 태국, 베트남은 가봤는데 필리핀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왜 먹방 브이로그 아니면 텐션이 이렇게 떨어지시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찐텐인가 봐요. 먹을 때 가장 행복해서 요즘? 점점 이게 제가 이 촬영을 일찍 시작했는데 계속 찍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소야 오피셜 채널에 라이브 영상은 안 올라오나요? 소야 오피셜 채널은 저의 전 기획사에서 관리를 했던 채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중 베스트 워스트 부위 궁금해요. 지금 워스트, 진짜 워스트 중에 최악의 워스트. 여기 지금 이 복부 쪽. 진짜 큰일 났습니다. 베스트? 신체 베스트? 베스트는 손. 저 손 되게 예뻐요. 되게 얇고 손톱도 예쁜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해보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는 유튜브 컨텐츠가 있나요? 엄두를 내볼게요 한번. 저 롯데월드 가서 노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소미랑 제가 롯데월드 안 간 지 제가 한 거의 8년?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서 목표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거. 저를 아셨던 분들, 새로 저를 알게 된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저의 페이스대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도전해보면서 물론 지금까지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긴 한데 노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또 꾸준히 보여드리고 맛있는 맛집도 소개해드리고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릴 수 있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서 뭔가 힐링을 좀 네, 저 또한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잠이 안 올 때라든지 뭐 심심할 때라든지 외롭고 적적하고 이럴 때 그냥 유튜브를 보면 그냥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냥 재밌고 내가 소확행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뭔가 큰 걸 받고 그러지 않아도 저 또한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그냥 내가 뭘 하든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먼 훗날 유튜브가 평생 남아있잖아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추억할 수 있고 저는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대단한 걸 바라고 산 적도 없고 촬영하면서 알아보시는 팬들이 있는지 있다면 사인이나 사진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나 한 번씩은 꼭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올해 여름쯤에 방영됐던 그 미요새나 그 딩가딩가 딘딘님과 유튜브 촬영하게 되면서 뭔가 그런 알고리즘 타고 보신 분들? 짐종국 구독자님들? 뭐 그런 분들이 알아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와서 뭐 소희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진 촬영도 같이 했었고 네, 셀카
셀카 같이 찍었었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소연님 맞으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왠지 소연님이신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맞냐고 물으시기만 하고 지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비해 요즘이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너무 후줄근하고 누추하고 좀 상태가 영 아니다 싶었을 때는 사진까지는 좀, 왜냐면 그분들도 셀카를 찍었을 때 좀 제가 예쁘고 이래야 좋지 않으실까요? 화장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알아보셨어. 그러면 뭐 사진 당연히 찍죠. 사인은 뭐 무조건. 맞아. 최근에도 브런치 먹으러 갔는데 직원분께서 알아보셔가지고 사인 그 명함에다가 해드렸어요. 아무튼 알아봐 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거 저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은 뉴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진스. 누나 굿즈 만들어주세요. 제발 진짜 너무 팬인데 제발요. 굿즈 어떻게 만들어요? 소세지 야채볶음 좋아하시나요? 뭐 소세지 야채볶음 밀키트를 굿즈로 만들어야 되나 약간? 뭐 밀키트 출시 이래서 굿즈 막 소세지 이렇게 하면서 소세지 야채볶음이 출시한 소야 막 이러면서 약간 밀키트에서 굿즈 만들어 볼까요? 저 이것도 심지어 소예요, 소. 소랑 쿠키랑 14년째 팬이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 약속하셨던 축하해 주실 건가요? 어디서 해? 어디서 하기로 했어? 천안에서 하나? 네, 아무튼 이렇게 최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셨을진 모르겠지만 해가 질 때까지 답변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실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진짜 이렇게 말 횡설수설 또 앞뒤 안 맞게 말을 뒤죽박죽 한 것 같은데 또 여지없이 정신없게 알맹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우선 이렇게 첫 Q&A가 정신없이 끝이 났네요.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1만 명, 1만 1,400~500명의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또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이 육성으로 말할 때가 됐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